자, 일단 모델링을 다 하셔가지고 매핑들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본인들이 각자 이렇게 씬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씬들이. 근데 씬들 필요 없는 거, 뭐 여름 정오 이런 거 이제 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딜리트. 씬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씬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필요한 씬들만 잡아가지고 씬들 하나씩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외부 조감도용 쪽으로 씬을 하나 일단 만들게요. 그래서 레이어, 각자 레이어를 조감도가 그려지게끔 바닥, 벽체, 뭐 지붕, 그죠? 웬만하면 다 켜주면 되죠. 창문, 도어, 뭐 천장 다 켜줍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보기 뷰도 좀 잘 잡아야 되니까 지금 여긴 솔라노스인데 요거는 제가 지울게요. 예, 끌게요.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되면 되잖아요. 그죠? 뷰를 전체적으로 이 창이 걸리면 단축키 우리가 W 지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전체 화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죠? 뷰를 이 정도 해가지고 조감들 해볼까요? 저는 여기 문은 있지만 여기 문 없죠. 그죠? 뭐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애드를 하나 하면 되겠죠. 그죠? 애드 씬을 하나 애드를 합니다. 그래서 씬 탭에서 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야, 매핑까지 다 해놔가지고 씬 4번 빼고요. 씬 3번에서 이거를 외부 뭐 조감도 이렇게 합시다. 조감도. 자, 조감도를 그렸는데 기본적으로 조감도 뷰는 각자가 뭐 선호하는 방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제로 그 수직선이 직선으로 수직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선 있잖아요. 세로선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 되게 선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상 카메라에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를 많이 쓴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지금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를 해가지고 수직선들이 다 직선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감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겠죠. 지금 땅이 없잖아요. 땅이. 그죠? 그래서 스타일에 가서 에디트에서, 그죠? 요 세 번째 거 보면 하늘도 있고 땅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 땅, 그죠? 근데 땅 색깔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뭐 잔디를 깔았다고 보고 푸른색으로 이렇게 다 바꿔줍니다. 이렇게. 좀 밝은 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항상 스타일 바뀌면 업데이트.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도 씬이 끝났으니까 업데이트. 그죠? 이렇게 되면 외부에 조감도 그릴 때 이 정도, 뷰는 뭐 적절하게 알아서 조정을 하십시오. 이 정도 해가지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여기 기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밑에 놓은 거. 그 기초 부분이 지금 이렇게 퍼렇게 보이는 게 스타일에서 보면 여기 보면 투명도 있잖아요. 투명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게 완전히 투명하게, 이게 완전히 불투명하게. 그래서 불투명도를 조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거고요. 업데이트. 그죠? 그 다음에 거실을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거실에서 일단 뷰를 알아서 적절하게 위치를 시킵니다. 저는 이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할까요? 이렇게 볼까? 이쯤 하면 되겠네요. 아이고. 자, 이쯤 잡을까요? 자, 화각을 조정하시려면 필드 오브 뷰 있잖아요. 필드 오브 뷰. 그거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줌 있지 않습니까? 줌. 요거를 해서
그냥 하면 지금 바로 이렇게 왼쪽 밑에 보면 필드 오브 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도 됩니다. 쭉. 그죠? 그 다음에 Shift 누르면은, 야, 화각이 이렇게 조정이 되죠. 그죠? 이쯤 볼까요? 그 다음에, 씬을 하나 추가를 하면 되겠죠. 애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지금 뚜껑이 없잖아요. 천정이. 그죠? 그래서, 씬 탭에서, 씬 탭이지. 레이어 탭이죠. 레이어에서 천정을 해야 되겠네요. 레이어. 천정. 이렇게 되겠네요. 저는 뭐 천정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등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해놨습니다. 계단이 일단 보이니까 계단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계단.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업데이트. 그 다음 씬 탭에서 요게 거실 이렇게 할까요? 거실. 됐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방으로 가볼게요. 요 키친으로 갈까요? 이렇게 해서 뷰를 좀 이렇게 다시 필드 오브 뷰를 좀 조정할게요. Shift 누르면 필드 오브 뷰입니다. 이렇게 화각이 변경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죠? 적절하게 각을 맞추셔가지고 이쯤 이렇게 할까요? 안 그러면 더 이쯤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애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주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으로 안방도 뭐 나름대로 다 꾸며 놓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천정이 없으니까 이 뭐 붙박이 장이거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뭐 뷰 이 정도. 창문이 지금 안 보이네, 그죠? 그래서 창문을 집어넣어 줘야 되니까 레이어에서 창문 이렇게 그죠? 창문에 프레임이 색깔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그래서 다시 add 그죠? 그래서 씬에서 이거는 안방 이렇게. 자, 이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 뭐 거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안방이라든지 제가 화장실은 모델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뭐 나중에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씬을 잡아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장면마다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그죠? 조감도 외부에서 보려면 거실 그죠? 여기까지. 자, 기본적으로 탑뷰죠. 탑뷰 뭐죠? 탑뷰 그죠? 탑뷰 이건 뭐야? 쓸데없는 건데 일단 필요 없는 거를 좀 제가 레이어를 지울게요. 1층부터 할게요. 1층부터는 있어야 되고 기초 뭐 필요 없을 거고요. 방통 이런 거 필요 없을 거고요. 계단은 좀 놔놓을까? 계단 뭐 없애봅시다. 천정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탑뷰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게 퍼스펙티브 모드니까 벽체가 이렇게 휘어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에서 패러럴 프로젝션 뭐죠? 그럼 완전히 평면처럼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줌 익스텐트 그죠? 전체 화면에 이렇게 딱 차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인마에 쓸데없는 거 이거 지워버리고 뭐 중앙에 좀 이렇게 옮길게요. 이렇게 옮겨놓고 그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겠죠. 이 색상이 이 스타일을 바꿔봅시다. 그라운드 없애봅시다. 없애는 게 별로 색상이 안 좋네. 자 7이 돼 있어가지고 그죠?
아예 없애도 색상이 잘 안 좋은데. 스타일에서 뭐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탑뷰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라운드 나눠도 나중에 수정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애드 하나 합시다. 애드. 그래서 제목은 신에서 자 1층 평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해도 되겠죠. 레이어에서 2층 바닥 2층 바닥 2층 벽체 그죠? 지붕을 덮어야 되겠네. 지붕 요것만 좀 숨겨주면 되겠죠. 하이드 시킬게요. 이렇게 하면 그죠? 요게 2층 평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또 애드 신 이름은 2층 평면 2층 평면 그죠? 이거는 왜 제가 이걸로 해놨지? 다 기아로 바꿔놨는데 기아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뭐 저장 하나 할까요? 파일 세이브 카피 에즈 그러면 복사본이 하나 떠진다 했죠. 그럼 복사본 하나 떠졌습니다. 매핑하면서 파일을 스케치업 파일을 새로 하나 열어봅니다. 기존 파일은 그대로 닫고 자, 매핑할 때 여기서 렉탱글을 똑같은 걸 이렇게 복사를 떠주고요. 하나는 리버스 페이스 해가지고 하나는 전면이고요. 하나는 후면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전면을 강조를 하잖아요. 리버스 페이스. 이게 매핑하면 표시가 딱 나요. 그래서 매핑을 뭘로 할 거냐면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것 중에서 7강 요거 있잖아요. 요거 실내 건축가 클럽이잖아요. 이거를 열기를 해서 오케이 매핑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게 확대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프론트 컬러에서는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백 컬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매트리얼 자체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사실 앞면에 하나 뒷면에 하나 별로 표시가 없다라고 표시가 안 나지만 이렇게 글자가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 백페이스에 하면 뒤집어집니다. 물론 이거 뒤집는 거 어떻게 또 뒤집습니까? 이걸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핑을 만약에 이렇게 했다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에 보면 텍스처 있죠. 텍스처 그죠? 포지션에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플립 있잖아요. 플립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하면 또 역시 뒤집어지겠죠. 그 다음에 던 이렇게 하면 뒤집어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백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거 저번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핑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매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엔티티 인포를 보게 되면 그죠? 엔티티 인포 그러면 프론트 컬러에서는 지금 매핑이 돼 있고 백 컬러는 지금 디폴트 컬러잖아요. 근데 트리플 클릭을 해서 이거를 그룹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그룹도 역시 맵 소스가 있어요. 맵 소스가 이 매핑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엔티티 인포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디폴트로 되어 있잖아요. 디폴트로. 그죠? 아무것도 매핑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어떤 게 효과가 있냐면 이 객체 안에 매핑이 되어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면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볼게요. 디폴트 컬러 만들어 볼게요. 매트리얼에서 디폴트 컬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체 면이 다 매핑이 되어 있는데 이 디폴트 컬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에서 그룹 전체 매핑을 해볼게요. 그룹 전체 매핑. 색상을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색상으로 해서 뭐죠? 딥핑크 해가지고 해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는 변함이 없고요. 디폴트 컬러가 핑크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 그룹의 엔티티 인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룹도 매핑이 가능한데 그 매핑한 효과는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디폴트 컬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내가 이거 핑크색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변경해 봐야 되겠다 해서 더블 클릭해서 이거 클릭해봐야 디폴트 컬러입니다. 이거는 전체 그룹이 그죠? 이 핑크색으로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매핑은 개별적인 객체도 매핑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그룹이나 컴포넌트도 개별적으로 매핑이 가능한데 그거는 전체 안에 내부에 들어있는 디폴트 컬러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씬들을 쭉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감도에 보면 실제로 외부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외부에서 보면 실제로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좀 심어줄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용량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3D로 되어 있는 나무 같은 걸 심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얘가. 그래서 보통 2D로 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많이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누어 드렸던 컴포넌트들 있잖아요. 그 파일에 드렸던 거. 여기들 보면 지금 미리 보기가 여기는 아마 안 될 건데. 그죠? 요게 다 나무거든요. 나무하고 풀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2D도 있고 3D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씩 갖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이미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보이게끔 X뷰 이거를 보고 그죠? 여기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 이 나무 있잖아요. 트리 2D잖아요. 2D. 이 2D예요. 2D. 2D를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넣어 볼게요. 그럼 컴포넌트를 삽입하는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그냥 폴더에서 자기가 원하는 2D 요거잖아요. 2D. 그죠? 아, 이거겠네. 이거를 가지고 끄집어 당기면 되죠. 이렇게. 나무로.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뚝 당겨 볼게요. 뭔지는 몰라도. 그죠? 나무가 이렇게 있겠죠. 얘도 있네. 뭐 비슷한 나무겠지만. 자, 그러면 이 나무를 실제로 적절하게 뒷부분에 무브 툴을 써서 배치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크기가 다 다르니까 복사를 떠서 그죠? 뒤에서 스케일로 조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무 크기 키우려면. 그죠? 근데 얘는 항상 팔로, 그러니까 얘 특성이 뭐였습니까? 우리 그때 컴포넌트 할 때 always face me인가? 내만 쳐다봐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더라도 다 정면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측면이 안 보이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도 무브로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심어줄게요. 그래서 다시 조감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뒤에 나무도 좀 심어진 것처럼 훨씬 더 조감도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풀도 있으면 풀도 좀 심어주시고요. 풀이 뭐가 있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2D. 그죠? 2D. 그러면 여기에서 2D 요거잖아요. 요거 당겨가지고 뭐 이렇게 앞쪽에 심어주고요. 무브 컨트롤 눌러서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심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 이게 다 2D 사람이거든요. 그죠? 걸인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잖아요. 이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폴더에서 쭉 당겨서 사람을 이렇게 딱 세우면 되죠. 이렇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으면 용량도 적고 실제로 조감도처럼 보이고. 그죠? 그래서 효과가 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이게 다 꾸몄잖아요. 그 다음에 안방도 마찬가지로 뭐 다 이제 뷰를 다 잡았고요. 여기도 사람 뭐 하나 놔주려면 사람 해가지고 이 여자분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예. 그죠? 이렇게. 이거 안 어울리네, 그죠? 지웁시다. 델리트. 이 여자분 말고 다른 여자분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어디 있노? 다운로드 이거네. 다운, D-O-W. 요거네요. 이 사람이네, 그죠? 여기에서 다운로드 이거를 이렇게 좀 집어넣어 볼게요. 뭐 이분도 신발 신고 있어가지고 이거 별 그건데 뭐 크기도 안 맞죠, 그죠? 사람 키가 이만큼 뭐 스케일로 적절하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방도 뭐 마찬가지로 사람 넣으려면 사람 넣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거의 이제 스케치업 상에서 지금 뭐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뷰 다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일단 저장을 합니다. 저장. 항상 저장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장을 해야 이게 반영이 다 되니까, 저장합니다. 저장. 됐죠? 자, 시작에 가서, 각자 폴더에 한번 들어가 찾아보세요. 스케치업, 저는 스케치업 2013이니까 여기서 레이아웃을 켭니다. 자, 요 상태까지. 자, 일단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이아웃은 스케치업하고 연동을 해서 이게 뭐 출력물을 걸어주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든 하는데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단점은 한글이 잘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항상 저번 기수 할 때 뭐 좀 잘 안 된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왜 한글이 잘 안 될까. 그래서 뭐 질문을 떴는데 답도 없고 이래가지고 고민하다가 해결책이 뭔가 조금 보이는 것도 같았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규칙성이 있어. 이 안 보이는 거하고 보이는 거하고 규칙성이 있어서 해결할 것도 같고요. 그래서 스케치 레이아웃은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그럼 레이아웃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케치업 할 때 제일 처음에 뭐 배웠죠? 우리가 뭐 했어요? 1강 할 때 템플릿. 그러니까 레이아웃도 템플릿을 만들어야 돼요. 내만의 템플릿. 그럼 기존에 지금 게스타티드 해가지고 여기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이 여기 보입니다. 이거는 스케치업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이거든요. 그래서 템플릿을 여기 있는 거 써도 되고요. 보시면 일단 A1 용지 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타이틀바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A3G 가로 세로 이렇게 되어 있고 A4G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나만의 그 템플릿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빈 거 있잖아요. 페이퍼에 가셔가지고 그 A3G로 만들게요. A3G로 기본적으로 도면 출력할 때 A3G로 많이 하니까 여기에서 오픈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A3G입니다. A3G. 이 모노는 실제로 보이게도 할 수 있고 안 보이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걸 볼게요. 일단 메뉴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메뉴가 쭉 있고요. 스케치업하고 비슷하죠. 그냥 도구 모음 아이콘들이 있고요. 근데 옆에 이게 속성 창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케치업 할 때는 속성창이 이렇게 밖에 다 띄워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게 지금 디폴트 트레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좀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업 공간을 그죠? 크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누르면 가고 이건 고정이죠. 앞핀이니까 이러면 고정 형태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거 빼면 지가 알아서 안 쓸 때는 들어가고요. 요거 딱 눌러보면 튀어나오고요. 그냥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속성 요값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맨날 이거 봐가면서 있잖아요. 그걸 작업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여기 속성에 보면 일단 여기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누르면 그 안에 세부적인 게 쭉 펼쳐지고요. 눌러보면 또 보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다 축소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밑에 뭐 하나 더 있죠. 저하고 다르게. 저는 없는데 뭐 하나 있잖아요. 윈도우에 인스트럭터라고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 설명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스케치업도 사용 설명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쓰니까 지웠다 했잖아요. 이게 안 쓰니까 X를 쳐주면 이렇게 뜹니다. 하고 있다. 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요 트레이에 박혀 있는 칼라 창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칼라 휠이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색상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색상에 관련된 건 다 여기 있고요. 요 밑에 0부터 100%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많이 봤잖아요. 우리 스케치업 하면서. 불투명도. 그래서 여기 가면 불투명도 100%죠. 이러면 0 가면 완전히 투명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샘플이잖아요. 샘플. 칼라 내가 찍어서 여기 찍어 놓으면 다음번에 요거 딱딱 클릭하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이거는 다 해보셨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명도잖아요. 명도. 100%에서 뭐 빵프로 하면 끄맣게 되는 이런 거고. 일단 칼라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거 눌러보시면 필이라고 있죠. 필. 채우는 거죠. 뭘 채우는데 인마 이거 가지고 채우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다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또 칼라로 가요. 그러면 칼라로 채우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값을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이건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럼 뭔가를 그림을 그릴 때 그거를 채울 때는 이 색깔로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패턴이잖아요. 패턴. 이 패턴은 패턴으로 채우겠다 이 말이거든요. 패턴은 우리 캐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해치 있잖아요. 해치. 목욕탕이나 이런 거 그릴 때 바닥면하고 이 클릭을 해보시면 패턴 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창이 뜨면서 요 패턴이 있습니다. 요 패턴. 패턴은 여기 보면 집 모양 있잖아요. 이건 항상 뭡니까? 인모델.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보이는 거고요. 요거 눌러보면 올 패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 4가지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보면 요런 패턴들이 딱 있죠. 그래서 화장실을 내가 뭐 표시하고 싶다. 화장실 뭐 타일, 이런 타일이잖아요. 그죠? 이건 벽돌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기가. 패턴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이잖아요. 스트로크는 선을 긋든 원을 긋든 한 이 선들 있잖아요. 선. 그걸 이야기하는 게 그거겠죠. 그래서 이게 검은색인데 지금 역시 검은색을 눌러보면 칼라가 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색상을 조정을 해서 빨간색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죠? 이 스트로크. 그 다음에 이 선 굵기입니다. 굵기. 지금 0.5포인트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종류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직선이잖아요. 점선, 이거 2배 점선, 1점 세선, 2점 세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밑에 안 보이는 거는 이 버그입니다. 버그. 밑에 내려보면 또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선의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 배수가 있잖아요. 배수. 그럼 이거를 2배 확대해서 이 스케일하고 똑같아 보면 됩니다. 점선이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인다 이러면 저기서 곱하기 2 이러면 커지고, 이거는 캐드 써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스타일이라고 있잖아요. 스트로크 스타일. 이거는 선이 예를 들어서 각이 져 있다. 그럴 경우에 이거는 완전히 각 지워서, 그죠? 이거는 라운드를 좀 지으라는 이 말이고요. 이거는 완전히 챔버, 이렇게 못따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라는 거고요. 선 끄트머리를 일자로 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둥글게 하라는 거. 이거는 앞으로 나가서 일자로 만들어라는 거. 이 나중에 다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화살표. 그럼 여기 지금 화살표가 처음에 스타트니까, 요 화살표도 있죠. 이 뻐근데 이렇게 싹 내려보면 다 보이죠. 그죠? 화살표의 종류입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하겠다. 크기는 2포인트. 끝포인트. 선이 있으면 맨 마지막 점 있잖아요. 마지막 점. 마지막 점에 실제로 화살표는 이런 식으로 타입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요게 쉐이프 스타일입니다. 쉐이프 스타일. 패턴 필 아까 보셨죠? 패턴 잡는 거. 그 다음에 스케치업 모델. 이게 스케치업하고 연동되는 가장 핵심적인 속성창입니다. 스케치업 파일을 내가 일로 이 레이아웃에 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를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일로 당겨오면 이게 활성화되면서 온갖 거를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디멘션 스타일. 여기 치수 다는 게 있잖아요. 치수 다는 거. 그죠? 제가 스케치업에서 치수 달지 말아요 이야기했죠. 왜? 불편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은 2D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수를 따주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치수 관련 속성들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스타일. 이게 글자입니다. 글자 속성입니다. 글자 속성.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지금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쭉 내려보시면 한글 몇 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폰트 파일 윈도우 탐색기 열어서 C에 윈도우에 폰트에 가보면 한글 폰트 많잖아요. 억수로 많잖아요 지금. 왜냐면 아래 한글도 깔아놨고 MS 워드도 깔아놨으니까 실제로 뭐 많아요 한글 폰트가. 그죠? 예를 들어 한 컷 뭐 솔립
비보통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한 컷 뭐 이런 게 없어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버그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폰트를 좀 잘 아는 사람들이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폰트를 잘 아는. 여기 보면 힌트는 이거예요, 이거. 패밀리라고 적혀 있잖아요, 패밀리. 패밀리. 폰트라고 적혀 있는 게 이거 폰트 패밀리. 패밀리라고 적혀 있어요, 패밀리라고. 폰트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 자기가 뭐 홈페이지 좀 만들어 봤다. HTML 이런 거 좀 써봤다. HTML을 보면 우리 그 스타일에 CSS 해가지고 뭐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 거기 보면 폰트 패밀리라고 이렇게 쓰잖아. 뭐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폰트 한번 다 열어봅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윈도우에 폰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여기 보면 이 사이즈니까 뭐 보통 아이콘 이런 것도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자세히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글꼴 스타일이라고 보이잖아요, 글꼴 스타일. 근데 얘는 보통이고, 얘는 굵게 기울인 꼴 보통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약간 굵게 돼 있고요. 그죠? 얘는 보통 돼 있고요. 보통 굵게 기울인 꼴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맑은 고딕체 이거 많이 쓰잖아요, 윈도우에서. 그럼 맑은 고딕체로 가볼게요. 맑은 고딕체. 예, 요거잖아요, 요거. 자, 옆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 거 잘 보세요. 위에 도둠체 보통 하고요. 맑은 고딕하고, 이 아이콘이 조금 차이 난다는 거 느껴져요? 예? 차이 나잖아요. 본인들 화면에서 보면. 이 도둠체 보통을 클릭을 해보면, 요렇게, 실제로 글자체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맑은 고딕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 안에 폰트가 또 두 개가 들어있잖아요. 이 개념이 패밀리 개념입니다. 패밀리 개념.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이 맑은 고딕은 보통도 있고 굵게가 이 안에 한꺼번에 모아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굵게 보통이잖아요. 이게 패밀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글 폰트 중에서 패밀리의 개념처럼 이렇게 잡혀있는 놈들은 읽어져요. 얘가 여기 지금 레이아웃이 패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걔네들은 잘 읽어져. 근데 단일 항목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한양해서 보통, 이건 단일 항목이잖아요. 이게 안 떠요. 백제 M 보통 이런 거는 안 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백제 M하고, B하고 두 개 있는데, 이거를, 뭔 수를 써서 패밀리화 시켜가지고 만들면, 실제로 레이아웃에 여기서 뜰 것 같아요, 뜰 거. 근데 이거를 제가 패밀리화를 시켜보려고, 폰트 크리에이터면 나발이고 온갖 걸 다 써봤는데, 제 수준이 한계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할 방법이. 자, 그래서 폰트는 실제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패밀리 관련돼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뜨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나눠준 파일 중에서 보면 폰트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폰트통. 이게 실제로 개인용으로 쓸 때 이 아시아소프트 폰트 만드는 회사에서 개인용일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폰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해서 트루타입 설치를 가보시면 이게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전체 폰트들이 쭉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설치 완료되어 있는 게 있고 설치가 있잖아요. 설치해 보시면 제가 확실하게 만든 건 여기 2종 이런 거 있잖아요. 야간 열차 2종 이런 거 받으면 확실히 떠요. 이게 패밀리이기 때문에. 근데 1종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종, 3종 이런 거는 오프 타임 설치해야 돼. 트루타입.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폰트 예를 들어서 이게 엄마의 편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폰트를 하면 3종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이 레이아웃에서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근데 폰트가 반영이 되는 게 늦기 때문에 항상 껐다가 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뭐 1종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장담 못 하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폰트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패밀리 폰트를 좀 만들어 주셔야 이 레이아웃에서 폰트가 자유롭게 한글 폰트가 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보면 뭐 해롬 김정한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테스트 한다고 이렇게 깔아본 거예요. 저기에서 다운받아가지고 2종 3종 이런 거 중에서 폰트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하시면 될게요. 그래서 시네마 있잖아요. 시네마 이것도 3종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3개가 다 떴고요. 아메리카노 뭐 이런 것도 다 떠 있고요. 뭐 하늘 산책 뭐 이런 채도 역시 3종이기 때문에 그대로 패밀리로서 인식이 돼서 요 레이아웃에 올라와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이거 해결하고 싶다 이러면 폰트 크리에이터라든지 폰트 스튜디오 이런 게 있거든요. 폰트 제작하는 툴 그거 가지고 기존에 있는 폰트들을 불러와 가지고 패밀리화를 시켜 놓으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거는 제가 검증을 고민을 하도 하다가 해결을 보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한글이 이렇게. 그죠? 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라고 있죠. 페이지. 우리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장이잖아요. 한 장. 출력하면 한 장. 그래서 이게 페이지 추가하면 2장, 3장. 이거 페이지 관리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어. 스케치업 레이어하고는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이니까 이것도 템플릿 만들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하이라이트가 이 스크랩북입니다. 스크랩북. 레이아웃의 하이라이트는 스크랩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많이 쓰는 기호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거를 스크랩북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 때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은 우리가 그 이미지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벡터 이미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레스트 이미지 이렇게 있다는 거 아시죠? 비트맵이나 그런 거 아시죠? 얘는 아나 벡터 이미지하고 비트맵 이미지하고 선으로 되어 있는 쪽으로 그래 이야기하면은 좀 어렵고 실제로 비트맵 이미지는 확대를 하면 실제로 선 자체가 점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한번 확대해 봤으니까 막 단층이 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벡터 이미지라는 거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시작점, 끝점, 선. 그래서 확대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 선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 레이아웃은 그럼 좋은 건 당연히 벡터 이미지가 훨씬 좋잖아요. 확대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벡터 이미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클릭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당겨오면 그대로 이렇게 기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인마이거를 갖다가 뭐 확대를 아무리 하더라도 안 깨집니다. 확대를 하고 싶은 대로 다 확대를 하더라도 깨지는 거 없이 그대로 원형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랩북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랩북은 제가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시작할 때 템플릿을 만들 건데, 기본적으로 제일 표지 있잖아요, 표지. 표지를 1페이지에 만들고, 그 다음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스케치업에서 만들어 놓은 뷰들 있잖아요. 그거를 땡겨와서 실제로 이 그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만들 거예요, 자료를. 자, 그러면 템플릿을 만들 건데, 제가 그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파일에는 없어요. 제가 드린 파일에는. 일단 요거를 만들 거거든요. 요거. 이 타이틀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제가 표지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PDF 파일로 보낸 거거든요. 이게 제가 타이틀로 쓰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 요 공사 이름 있잖아요. 공사 이름 이거는 안 적으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뒤에 배경이랑 그 다음에 뭐 자기 회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거 만들어 주시면 요걸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 지금 만들 거거든요. 요거 뭐 이미지 속에 넣어 놓으시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자, 파일 가봅니다. 파일에서 뭐 불러와야 되잖아요. 일단 배경 이미지를 인서트. 자, 제가 나눠준 파일에 보면 배경이라고 있죠. 배경 열기, 그죠? 자, 방법은 단순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세요. 지금 화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동하는 아이콘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동. 그러면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동입니다.
그러면 모는 종이가 있으니까 모는 종이 끝쪽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면 여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좌우 확대겠죠. 좌우 확대. 이미지 느낌상. 그다음 밑으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아래로 확대겠죠. 자, 이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좌우 위아래로 다 확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밀고요. 모는 종이까지. 이 정도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할 때는 항상 Shift 똑같습니다. 단축키. 네. 자, 일단 화면부터 보시죠. 화면부터. 자, 일단 레이어를 잡아줘야 됩니다. 레이어. 그죠? 레이어 클릭을 해보면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했는데 디폴트가 있고 on every page라고 되어 있죠. 다들 이렇게 나타나 있죠. 디폴트하고 on every page.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스케치업이 우리가 그냥 A3G를 불러왔을 때 이 on every page라는 거를 많이 쓰니까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매번 페이지에 쓰는 거예요. 매번 페이지. 얘는 그냥 디폴트 레이어고 얘는 매번 페이지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그게 다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끝부분이죠. 끝부분. 요거 보시면 표시가 나요. 자, 위에 보면 그냥 이건 한 장이잖아요. 종이 한 장. 그러니까 여기에 글자 이름, 요 레이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클릭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한 장이 됐죠. 클릭 한번 더 하잖아요. 그럼 여러 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레이어에 들어가면 페이지를 계속 증가시킬 때는 모든 게 다 이 레이어 안에 들은 거는 모든 페이지에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까요?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이 레이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한 장이 나왔고 다시 클릭을 하면 여러 장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이 레이어를 이 페이지만 쓸 건지 안 그러면 이 여러 장 되면 이 레이어는 내가 페이지를 계속 증가시킬 때마다 계속 적용시켜서 쓸 건지 이거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every 페이지를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말은 every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에서밖에 이 레이어가 안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 여러 장 해놓으면 페이지를 제가 한번 플러스를 한번 해볼게요. 자, 2페이지가 이렇게 늘었잖아요. 페이지 1페이지가 이거고요. 그죠? 2페이지. 2페이지의 레이어도 역시 이게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매번 쓰기 때문에 2페이지의 디폴트, 2페이지에서 요 on every page라는 레이어가 생긴 거죠. 여기서 또 변경을 해서 이 레이어 안에 넣게 되면 모든 페이지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요거의 차이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게 열쇠잖아요. 열쇠. 뭐 열쇠니까 이거 잠궈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정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템플릿 만들어 놓으면 될 수 있으면 다 수정 못 하더라도 만들어 놔야지 내가 나중에 쓸 때 이것 때문에 뭐 템플릿이 깨진다든지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눈이잖아요. 눈. 그러니까 이건 보이고 안 보이고 내용은 다 알죠. 스케치업하고 똑같습니다. 보이고 안 보이고 이거는 잠궈 놓고 이거는 1페이지에만 쓸 건지 안 그러면 여러 페이지에 같이 쓸 건지 요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 지금 2페이지는 필요 없으니까 빼고요. 자, 1페이지에서 그죠? 지금 이거는 2페이지만 쓸 거잖아요. 그죠? 2페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뭐 상관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우리가 지금 도구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요 도구에 화살표 키를 눌러보면 라인이 있고 프리핸드가 있잖아요. 이거는 스케치업하고 똑같은데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약간. 기본적으로 프리핸드는 해보면 제가 새 파일을 하나 불러볼게요. 파일에 뉴를 하면 그죠? A3 그대로 해서 오픈을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탭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탭이. 그죠? 그래서 이게 파일 하나하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름을 안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untitled라는 레이아웃 파일이 하나고요. 얘도 파일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프리핸드를 눌러서 이렇게 프리핸드 눌러서 이렇게 눌러보면 그냥 곡선 그리듯이 그려집니다. 그죠? 이렇게 막 메꾸면 되고요.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모는 종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얘는 백색이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필이라고 했잖아요. 필.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채워지고. 여기에서 보면 이쪽에서 그 선을 그어놓은 것에서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P를 내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P를 체크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꺼볼게요. 끈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면 자, 모는 종이가 나타나 있죠. 채우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채우기가 있는 거고요. 요게 필입니다. 필. 그죠?
자, 이거는 뭐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시범 삼아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에서 보면 이 라인은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쓰는 라인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일 왼쪽 밑에 보면 요 포인트 나오잖아요. 포인트. 그죠? 이거 많이 봤잖아요. V12창. 그래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 이게 움직이죠. V12창이 움직이잖아요. 좌표죠, 좌표. 그럼 기본 수직에서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105 앞에 있잖아요. 105, 102, 140. 이렇게 숫자를 쳐가지고 거리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려서 스냅이 딱딱딱 잡히니까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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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런 식으로. 지금 안 채워졌잖아요. 왜냐면 이거 제가 이거 클릭을 해놨으니까 지금 안 채워져 있는 상태고요. 다시 이거 P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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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러면 채워지잖아요. 그죠? 그죠? 이까지는 쉽죠? 그냥 시범으로 다 본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 제가 다 지우고 새로 한번 해볼게요. 엠마 이거는 이렇게 다 잡아. 이것도 똑같습니다. 스케치업하고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 드래그하고, 오른쪽에서 왼쪽 드래그하고, 자, 윈도우 창이 점선이 나타나고 실선이 나타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얘는 다 걸려야 선택되는 거고, 표시나죠? 그죠? 왼쪽에서 가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왼쪽에 조금만 걸려도, 그죠? 다 선택되는 거. 오른쪽에서 선택하는 거. 똑같습니다. 다 지우고요. 자, 펜 중에서 우리 베지어 스플라인 있잖아요. 베지어 스플라인. 그죠? 스케치업에서 루비를 썼다 했잖아요. 얘는 이거 펜 자체가 베지어 스플라인입니다. 클릭한 채로 이렇게 돌리면 베지어 스플라인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프렌드를 안 쓰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자유곡선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훨씬 그리기가 편하겠죠. 베지어 스플라인이니까. 라인에서 이 기능이 있다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펜 툴이고요. 라인 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 호가 그리잖아요. 아크 툴. 비슷합니다. 근데 아크 툴이 방식이 그냥 아크만 있는 게 아니고 2포인트 아크도 있고 3포인트 아크도 있고 파이도 있어요. 아크는 우리가 예전에 스케치업에 썼을 때 클릭 좀 다르네,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아크가 그려지고요. 클릭, 중심점, 가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포인트 아크잖아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가운데. 이게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봤던 아크 그리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포인트도 있습니다. 1포인트, 1포인트, 2포인트, 이렇게 3포인트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파이는 채워주는 겁니다. 클릭, 이렇게 하면은, 우리 파이 그리듯이 이렇게 다 이렇게 메꿔주는 거죠. 요게 아크 툴 중에서 보면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사각형 있잖아요. 사각형. 렉탱글 툴이죠. 렉탱글 툴.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렉탱글 우리가 봤듯이 렉탱글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라운디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끝단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운드가 져 있죠. 그죠? 이런 모양새고, 이 라운드하고 스트로크의 이 라운드하고 다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사각형에 라운드가 잡혀 있는 사각형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로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게 좀 더 많이 맞겠죠. 그죠? 각이 좀 많이 져가지고 이건 반원이고 반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벌지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죠? 느낌이 다 다르죠. 사각형이. 요거 다 그려진다는 거. 그 다음에 원도 있습니다. 원. 서클하고 일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클은 원이고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타원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정이 되겠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 다각형이잖아요. 다각형. 폴리곤이 다각형인데, 이게 각 조절하는 게, 실제로 제가 지금 안 보이던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오각이잖아요. 육각 이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타입 밸류 오브 P 이거에 있잖아요. 아마 그건데, 일단 육각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한번 쳐보죠. 6. 이 안 먹는단 말이야. 클릭을 해서 6을 치놓고 일단 한번 해볼까요? 이 나인데 이 육각형은 못 만들겠어요. 왜냐하면 이 레이아웃이 자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분명히 다각형이니까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이 지금 선 하나하나 있잖아요. 이렇게도 다 조정이 되고요. 더블 클릭하면 이 포인트가 다 조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라운드도 마찬가지겠죠. 라운드는 필요가 안 나오는구나. 사각형. 이것도 안 나오고. 다각형은 포인트가 다 조정이 되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육각형. 제가 좀 연구를 해볼게요. 안 그러면 제가 나눠준 교재 있잖아요. 교재 여기 있을란가 모르겠다. 이 뒤에. 뒤로 하나 줄게요. 여기 특별하게 폴리곤이 없더라고. 그죠? 없죠? 이건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다 그림이 다 그려졌잖아요. 이 도구가 다거든요. 그림 그리기 도구. 그 다음에 오른쪽 번은 글자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라벨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각도, 디멘전이죠. 이거는 선치수, 각도치수. 그 다음에 지우개 툴이 있고요. 뭐 스포이드 같은 거, 이거 스타일 잡는 거지만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다 비슷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화면 보시고 연습 한번 해볼 겁니다. 렉탱글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냥 렉탱글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레이어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 레이어에 지금 여기 보면 손이 있잖아요. 아니, 연필이 있잖아요. 연필. 그죠? 연필이 있는 레이어가 지금 그림을 그려지는 레이어입니다. 디폴트. 그럼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연습이라고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마이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밑에 디폴트에 점이 딱 찍혀 있잖아요. 지금 디폴트에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요 디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지금 연필이 그죠? 연습에 가 있잖아요. Move to Current Layer. 그죠?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화면에서 보면 펜하고 점하고 같이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연습 레이어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클릭하면 여기에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리면 여기에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요게 스케치업하고 좀 달라요. 스케치업은 기본적으로 레이어 0에 다 그림이 그려지는데 얘는 레이어를 클릭하면 그 클릭한 레이어에서 그림이 그려져요. 자, 이거를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는 연습이잖아요. 연습. 그죠? 연습 레이어 표시나죠? 그 다음에 또 레이어 하나 만들게요. 레이어. 그래서 연습 1이라고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지금 보세요. 다 나중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원으로 제가 하나 그릴게요. 그죠? 자, 이걸 보면 이제 당연히 이거는 연습 1이잖아요. 제가 연습 1에 레이어에 그렸기 때문에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이 레이어는 층을 분명히 이룹니다. 상위에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고요. 하위에 있으면 우리 눈에서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종이에서. 이거 레이어 땡기면 됩니다. 연습 1을 땡겨서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연습 밑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가 이 레이어가 바뀐 것처럼 이미지 속한 레이어가 순서가 다다닥 바뀌잖아요. 레이아웃은 이 레이어를 바꾸면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해가지고 제가 레이어를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1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모든 걸 쓰게끔 이렇게 3장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플러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4페이지 정도 했잖아요. 자, 1페이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 우리가 그렸잖아요. 2페이지는 그림도 안 그렸는데 이게 들어와 있어요. 왜? 레이어에서 제가 이거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죠? 여기 있는 페이지에, 모든 페이지에 이 레이어를 쓰겠다라는 표시입니다. 3페이지도 마찬가지죠. 4페이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뜨죠? 왜냐면 지금 페이지에, 그죠? 이 레이어가 속해 있는데, 그죠? 에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놔놓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그죠? 그런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앞에 언타이틀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언타이틀드 돼 있는 거. 요 이미지로 가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사각형 있잖아요. 사각형. 여기에서 요걸 해보죠. 로젠지 요걸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타이틀 적을 그거예요. 그래서 선택 툴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쉐이프 타입에 가보시면 지금 패턴이 되어 있잖아요. 패턴. 그죠? 패턴 끄시면 될 거고, 패턴 켜시면 될 거고. 지금 패턴을 안 넣을 거니까 패턴을 끄시고요. 지금 색상을 입힐 거거든요. 그죠? 색상이 지금 흰색인데, 이렇게 해서 컬러가 나오잖아요.
휠 컬러를 보시면 뭐 노란색이면 노란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지금 우리는 뭐 교육 목적상 이렇게 그죠? 노란색으로 하죠. 노란색.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Arrange라고 있죠. Arrange. 그 다음에 센터도 있잖아요. 센터. 이 객체에 대해서 이제 위치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쇄를 하다 보면 용지의 가운데 이렇게 정렬시키는 거 이런 게 하잖아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파일에서 다시 인서트를 한번 해봅니다. 인서트. 자, 그래서 이 나무 그림 있잖아요. 나무 아래서 이거 열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줄여주시고요. 그죠? 이렇게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텍스트잖아요. 글 쓸 거예요. 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까지. 그죠? 이 뭐 빠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무시하세요. 요 중간에 거 있잖아요. Don't substitute and continue.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 폰트가 안 맞아서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아이고, 잠깐만요. 그래서 나무 아래에서 그죠? 이렇게 쳐놓고요. 선택 툴. 그래서 폰트 있잖아요. 폰트 여기에서 텍스트 스타일 여기에서 지금 하늘 산책체 M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자 이렇게 키우면 되겠죠. 여기는 포인트를 찍으셔도 되고요. 자기가 포인트를 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뭐 내가 60포인트 그럼 없는 사이즈지만 지가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본인들 이름 쓰시면 돼요. 폰트도 본인들이 정하시면 되고. 실제로 제가 이게 샘플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흐릿하게 나와요. 흐릿하게. 얘는 지금 되게 진하잖아요. 얘는 흐릿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투명도 조정해야 되잖아요. 불투명도.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는 불투명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지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렉탱글 하나 선택을 합니다. 렉탱글. 그래서 이 위에 렉탱글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패턴에서, 패턴이 아니고 쉐이프 스타일에서 패턴 말고 필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필. 이 찍어야 되는구나. 입마개 선택하는 필을 해가지고, 그죠? 선택해서, 이게 왜 잘못 찍겠나? 잠깐만요. 이거 조정해서 한번 보죠. 맞는데? 불투명도가 이건데? 불투명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뜨지? 이제 되나? 예. 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켜놓고, 그죠? 다 덮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턴은 없애고요. 그죠? 여기서 백색입니다. 백색. 그 다음에 불투명도 조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쭉. 안에 이렇게 들여다 보이죠? 이렇게. 그죠?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얘는 타이틀은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보면 move to arrange가 bring to front, forward, backward, back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제일 앞으로 이 레이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를 제일 앞으로 보낼 때 이거 누르시고요. 백은 뭡니까? 제일 뒤고요. 포워드는 한 칸씩 앞으로 한 칸씩 뒤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칸씩 제가 뒤로 밀어볼게요. 자, 나무 아래새가 더 진해졌죠? 이 객체보다 뒤로 가 있다는 거고요. 다시 arrange, backward. 자, 이제 그림도, 이미지도 이제 좀 진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백워드. 타이틀 바도 이렇게 진해졌죠. 그럼 요 상태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봅니다. 자,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페이지. 추가 하나 더 합니다. 페이지 추가. 뭐, 이게 페이지가, 뭐, 2번 페이지가 뜰 때도 있고, 3번 페이지가 뜰 수도 있고, 이거는 페이지 뭐 더블 클릭하면 페이지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이거 뭐 제가 더블 클릭해서 이거는 타이틀로 이렇게 할게요. 타이틀 표지 이렇게 할게요. 표지. 자, 그 다음 이거는 뭐 속지 1 네, 이렇게 할게요. 자, 속지 1 자, 속지 1에서 뭐 양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미 양식을 만들게요. 이미 양식을
자, 임의 양식을 만들 건데 사각형 가지고 있잖아요. 렉탱글 툴 가지고. 그죠? 이 가쪽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 잘 보세요. 지금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표지에 가서 이 그림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 똑같거든요. 스케치업하고 컨트롤 누르든지 시프트 누르든지 시프트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두 개 선택해서 컨트롤 카피, 그 다음에 속지에 가서 컨트롤 V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이렇게 좀 조정하셔가지고요. 요 안에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확대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기 사이즈를 조정할 것 같으면 텍스트에서 사이즈가 에디트 이게 36? 48?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우스 가지고 조정이 디테일하지 않으면 화살표 키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오른쪽 왼쪽 누르면 디테일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좀 이렇게. 자,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